사실은 지금 초박빙이라고 봐야 되나? 맞아요. 네. 네. 초박빙일 때 단일화를 안 한다? 단일화를 안 했을 때 여야의 지지층의 그 결합도, 견고도, 충성심 이걸로 봤을 때 과연 그 여권 쪽을 야권이 이길 수 있을까? 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윤 후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윤 네.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게 없어요. 네. 그 작년 11월 본인이 후보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주로 언론의 질문을 받았단 말입니다. 단일화 문제에서는. 네. 근데 그때 막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대선 네. 출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강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막 상대 후보가 캠페인을 시작하는 마당에 단일화 얘기를 내가 꺼내는 것은 정치도 이상 맞지 않다.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 말뜻은 사실은 좀 각자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어느 정도 자기 캠페인을 해보고 때가 되면 뭐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안 해도 이긴다? 아니 본인은 절대 가타부타 얘기는 없는데 주변에서 저희는 그렇다면 이제 주변 분위기를 통해서 짚어봐야 될 텐데 윤핵관들? 네. 뭐 윤핵관일 수도 있고 이제 공식 라인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약간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일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참모들도 있고 네. 동시에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쫙 치고 올라가고 1등으로 다시 회복을 네. 했는데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하냐. 아하. 그리고 단일화를 지금 상황에서 먼저 꺼내면 오히려 안철수만 띄워주는 꼴이다. 네. 설령 나중에 언제 가서 단일화 얘기가 공론화되더라도 네. 그때까지는 압도적 우위를 점해야 네. 이게 오히려 단일화를 수월하게 한다. 이런 이제 흡수하는 방식. 전통적 방식의 단일화 시각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안철수 후보 인터뷰도 해봤고 최근에 그 발언을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적 발언을 봐도 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잖아요. 저 간 보는 거다. 소위 말하는 왜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철수를 많이 해서 네. 뭐 간철수니 간 네. 보다가 철수한다 이런 비아냥을 들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차원으로만 보는 건 자칫하면 오판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는 단일화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일단 2월 그러니까 제가 좀 추측이 빨랐는데 네. 이제 2월 28일이 투표용지 인쇄일이에요. 네, 28일. 3월 4일이 그 이제 사전 투표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때까지는 레이스가 펼쳐질 것 같은데 28일과 3, 4일까지. 네. 근데 이제 저는 결국에는 설 연휴가 지나고 네. 2월 한 달간도 네. 최대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단일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고 이제 막판에 이제 그때의 지지를 갖고 이제 서로 결정을 하겠죠. 아니 근데 단일화 하려면 지금 결정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구부터. 근데 그거 하려면 최소한 열흘은 걸릴 텐데 사실 설 지나서 안 하면 언제 합니까? 3, 4일 내에 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그 심지어 뭐 2, 3일 앞두고도 할 수 있다. 절박하면 한다 뭐 이러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 맞아요. 예를 들면 2월 13일, 14일이 후보 등록인데 그 언저리에 아마 공보물을 다 제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인쇄에 거의 100억 이상이 듭니다. 아. 대통령 선거,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윤석열이다, 안철수다. 네. 100억 이상의 돈을 써버렸어요. 이미. 근데 단일화하면 저는 쉽게 말해서 저에 돈을 대한 못 받나요? 투표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가 넘어야 절반을 환급받고. 그러니까 선거 비용 보전이 안 그렇죠. 된다. 선거 비용 보전이 안 되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매몰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단일화의 여러 가지 변수가 더 커진다는 거죠. 장애물이. 그럼 이긴 쪽이 보전해 줄 수 없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러려면 네. 그게 합당을 되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나중에 합당을 하고 뭐 부채를 승계하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근데 아니다. 그렇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아니, 할 수는 식으로라도. 있죠. 뭐 예를 하려면 할 수는 들면 있지만. 나 오늘부로 후보직을 사퇴한다. 네. 누구를 뭐 지지해달라. 예.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예. 이 지금 정말 뭐 2, 3일 전에라도 단일화를 하려면 극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현재 제가 확인하기로는 물밑 접촉이 전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접촉이 없다.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양쪽 다 어쨌든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없으면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과연 힘이 센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인데 네. 그쪽의 제안에 응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아, 안철수 후보도 2월에 설사 100억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저는 안철수 카드를 후보가 쪼아온다. 끝까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 거죠. 지금 이번 선거가 무슨 정책이나 인물의 어떤 뛰어난 역량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구도가 형성되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말하자면 네거티브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실수를 하면 크게 출렁이는 그런 네. 선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윤석열의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네. 나한테 기회가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에 보태서 네. 더 주목하는 건 뭐냐면 자꾸 지금 모든 이 유권자들이나 언론의 관심은 안철수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새해 들어서 모든 그 단일화의 포커스는 안철수 후보한테 자꾸 그렇죠. 물어봐요. 당신 할 거냐 말 네. 거냐. 안철수 후보 입장에 짜증나죠. 아니 지금 캠페인 뛰고 있는데 자꾸 자기한테 모든 네. 저도 인터뷰 가서 그걸 물어보기가 한두 번은 미안하죠. 물어보는데 본심이 뭘까가 궁금하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말을 또 바꿔서 물어보잖아요. 그 딴 질문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고 그렇죠. 그 후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물어봤잖아요. 제 생각,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모두 안철수의 의사에 따라서 안철수가 당신만 마음 고쳐먹으면 단일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상상력을 좀 넓혀봐야 된다. 네. 그건 왜냐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이미 0%라고까지 본인 얘기를 입으로 했죠. 얘기를 네. 했어요. 물론 패널의 질문에 그러니까 답하는 본인이 방식이 얘기하더라고요. 있겠지만 질문을 해서 내가 답한 것이 내가 재료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그게 안철수 후보가 제로라고 말했다고 다 보도가 되고 국민들한테 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급한 거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양쪽이 않습니까? 지금 막 끌어당기죠, 막. 그리고 안철수라는 분을 정치를 같이 해봤거나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은 의견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네. 안철수가 지금 아까 최승현 의원 말씀처럼 저렇게 끝까지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한 번 네. 더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안철수라는 사람은 뭐 공동정부 이런 거에 얽매일 사람이 아니다. 네. 오히려 본인이 이번에 생각하는 이재명, 윤석열이 본인의 어떤 그동안 10년간 정치해온 네. 가치에 맞지 않으면 고할 수도 있다. 끝까지. 네. 네. 그러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인데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아니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그런가요? 아니, 지금 제가 들었는데 안철수 쪽에서 들었어요. 이재명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빼고 다 줄게. 네. 너랑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심지어 자꾸 안철수 후보가 드롭하는 단일화를 생각하는데 이재명이 드롭하고 안철수로 단일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가설 차원이지만. 이거는 좀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시적인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측의 약간의 최근의 흐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네. 어떤 흐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든 이재명으로 단일화가 되든 안철수 이재명 안철수 간의 단일화 이슈가 분명히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 그걸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대응 안 해요, 그럼? 아니 물론 그때 가서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는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유권자인데 윤석열은 아직 지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요. 모여 있는 게 더 많죠. 더 많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 표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네, 이를테면 그렇죠. 네. 안철수는 계속 레이스를 해서 지지율을 어떻게든지 찍어 누르면 이 수그러들게 돼 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 물론 힘 대 힘으로 지금 네, 힘으로 누르겠다. 아직 시간이 네.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자칫하면 그런 식의 이제 단일화는 소위 말해서 수에 집착하는 단일화잖아요. 네. 힘. 그렇죠.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가치나 정책이나 어떤 이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좀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면서 설령 당장 단일화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네. 근데 그런 고민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덜한 것 같다.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들리는 얘기도 있고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들이 안 대표 쪽 인사하고 따로 만났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민주당에서. 더 파격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뭐 사실은 대통령 자리를 안철수한테 주겠다. 뭐 이런 정도 제안을 못하겠죠. 그거 그러니까 제가 말해 대통령 빼고 단일화를 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협상을 해보자. 네. 그래서 뭐 이제 중도 진보 네. 뭐 이런 식의 공동 정보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연금 개혁, 귀족 노조 타파,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전면 수정. 네. 네. 이 세 가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걸 하면 기존의 자기 지지층들이 다 떠날 지지층이 수밖에 없어요. 떠나죠. 네. 친문은 다 특히나 떠나죠. 민노총 계열의 어떤 이런 이제 이 정권의 아. 근간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이제 턴을 하는 순간 바로 등을 돌려버리고 심상정 후보한테 가서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 말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 지키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제 조건을 내걸 텐데 네. 기본적으로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네. 아마도 이 단일화는 쉽지 않다. 아니 뭐 현실적으로는 네. 어렵죠. 근데 네. 이재명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근데 같다는 그 얘기를 생각도 하는 순간 본인 자체의 지지율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귀족 노조에 대한 이 개혁, 그다음에 네. 연금 개혁, 그다음 외교안보 부분은 뭐 어차피 안 후보나 윤 후보나 비슷하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연금 개혁이나 이 노동 개혁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아 근데 손 잡고 자기가 못했잖아요. 지금 자기 그렇죠. 포퓰리즘으로 따라갔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안철수를 내세워서 거꾸로 그럼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철수가 원하지 않으니까 난 네.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역사상 처음 있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런 발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누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일화라는 게 좀 후보 입장에서는 번지 점프대에 선 느낌이다. 아, 이를테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가장 원하는 단일화는 그거죠. 그 지지율 격차가 워낙 나서 네, 경선 그냥, 없이 네. 여기서 말하는 경선이라는 건 지금 시간 때문에 여론조사 말고는 네. 없는 거죠. 근데 그 여론조사 없이 안철수 후보가 어떤 그냥 손 들어주고 대의에 공감해서 대신에 어떤 본인의 정책이든 아니면 공동정부 구성이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선의에 의한 단일화를 해주는 건데 이분이 저희 인터뷰에서 선의에 의한 단일화는 내 사전에 이제 그렇죠.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룰을 통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근데 번지 점프에서 약간 뛰어내리는 느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윤석열도 겁난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안철수가 이겼죠. 윤석열, 안철수 뭐 적합도 조사냐 경쟁력 조사냐 해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 겁난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저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러나 그런 방식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라는 게 이게 굉장히 낮은 단계 단일화잖아요. 네. 그렇죠. 지지율 갖다 놓고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연합 정치 뭐 승리 연합 이런 얘기도 네. 하지 않습니까? 좀 어떤 정치적 비전이나 지향에 대한 단일화를 네, 장기적으로 네, 네. 모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없다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런 점들이 그렇죠. 오히려 아까 최 의원님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지만 저도 뭐 물론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면 감옥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감옥 갈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네. 보면 가능히. 그렇죠. 물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단일화한다 이게 아니라 네. 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이 포석이나 준비는 돼 있어야 될 것이다. 야당이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네. 후보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안철수 캠프 쪽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러다가 설 직후에 또는 설 직전에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윤석열한테 파격적인 단일화를 한번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지율이 정체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한번 던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라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네.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거기는 철저하게 안철수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곳이잖아요. 안철수는 그런 생각이 없다. 저는 안철수 본인의 인터뷰 내용들이나 네. 뭐 저도 이제 가끔 통화를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레이스를 최대한 끌어서 네. 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그다음에. 생각이 아닐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설 연휴 직후는 아직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레이스를 뛰어야 될 시간, 네. 좀 더 나의 수치를 올라가는 수치를 확인하고 싶은 그 시간이 네.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자, 이제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단일화로 가네요. 네, 그걸 그러니까요. 보면 네. 아마 대선의 다음 챕터는 단일화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설 듭니다. 이후에는 예. 단일화 이슈가 상당히 큰 그 현안이 될 텐데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속으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요. 단일화를 그리고 하면. 제가 이게 너무 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준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네. 드릴 수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윤 후보한테 단일화 문제를 네. 참모가 얘기를 했대요. 뭔가 우리도 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윤 후보가 그럼 나한테 맡겨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맡겨서 뭐 근데 어쩌라고. 두 가지로 저는 네. 해석이 됐어요. 이게 네. 정말 보관이 있어서 맡겨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딴 사람들은 듣기 얘기하지 싫다는 말라. 소리. 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어떤 차이냐. 예. 저도 그 맡겨달라.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난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지금처럼 올라가기 전에 아. 이제 얘기고 지금 얘기 또 그래서 아마 다른 거. 그때 뭔가 자기가 보관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지지율이 아, 또 지금 그때보다 올라가면 올라가기 또- 때문에 아. 약간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화장실 생각이. 갔다 들어가기 전이랑 네. 후랑 다르다. 네. 아, 근데 이제 좀 단일화 문제로 한번 가보죠. 이제 우리 설 연휴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도대체 야권 후보 단일화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자 단일화 여론조사는 지금까지는 보면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팽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좀 격차도 줄어들고 오히려 이러다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지지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다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차이는 꽤 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그렇죠. 누가 좋냐 선호도가, 예. 선호도로 하면은 그것도 오락가락합니다. 아, 그 네. 주사도 오락가락한데 얼마 전까지는 안 후보가 사실 또 호감도나 또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점수가 더 따서 윤 후보보다 높은 주사도 있었는데 네. 지금 다시 또 이제 팽팽해진 것 같아요. 팽팽해졌죠. 팽팽해지는데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게 그러면은 안철수 대 이재명 또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양자 대결로 갔을 때 누가 더 안전하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면은 그 결과도 한 열흘 보름 전이나 가장 최근에 나온 거나 보면은 안 후보가 약간 더 벌어져요. 네. 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가 약간 더 벌어져요. 더 쉽게 이길 수 있다. 둘 다 오차 범위를 벗어난 쪽으로 이기는 조사가 많은데 네. 안 후보가 약간 더 벌어진다. 근데 네. 그걸 보면 왜 그러냐? 윤 후보 지지자들은 거의 70~80%가 안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안 후보 쪽으로 가요. 네. 네. 근데 안 후보 지지자들은 심지어 50%도 채 안 가는 네.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층으로 간다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은 심지어 이제 이재명 이재명 쪽으로 쪽으로 가는 가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로 봤을 때는 안 후보가 되는 게 윤 후보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와주니까. 그게 좋다.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보면은 윤 후보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윤 후보든 안 후보든 그렇죠. 누가 단일 후보가 풍묘든 되든 백묘든. 누가 네. 단일 후보가 되든 몰아주자. 이겨준다. 네. 이런 마음이 강합니다. 네. 근데 안 후보 지지자들은 윤 후보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단일 후보가 윤 후보라도 정권 교체 아무리 중요해도 별반 난 찍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이런 네. 식의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야권 지지층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안 그렇죠. 지지층이든 윤 지지층이든 간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결국 이 압박이 설 이후에 엄청 더 세질 가능성이 커진데 자, 윤, 안 이 두 사람이 그 단일화 압박을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근데 저는 단일화 압박이 커질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생각보다 안 커질지는 조금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설 전에 이제 여론조사 중에서 특히 이제 ARS 여론조사들 중에서는 윤 후보가 거의 한 10% 가까이 이기는 것도 나왔죠. 그러니까 다자대결에서 네, 다자대결.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한 10% 이기고 안철수 후보는 한 10% 안팎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사실 다자대결에서 10%가량 이기면 단일화에 대한 의지나 필요성을 그렇죠. 과연 윤 캠프에서 느낄까?
실제로 또 그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 단일화라는 게 얼마나 이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네. 여러 가지 단일화를 지켜봤고 네. 또 특히 뭐 금태섭 전 의원도 뭐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굉장히 어렵다고 어렵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오늘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단일화 하나니 그냥 쉬운 길로 가자. 네, 어차피 네. 우리가 뭐 한 10% 이기는데 네. 다자대결로 가도 이기는 거 네.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자만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만심이.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그럼 그 ARS 수사가 아주 정확한 거냐. 네. 근데 이제 오늘 서울 전에 나온 전화 면접 조사 그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1~2% 차이들이 많아요. 윤 후보가 이겨도 1~2%, 뭐 약간 뒤져도 1~2%. 오늘 뭐 4회사 조사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1% 이긴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조사는 그래서- 항상 그렇긴 하지만. 네. 네. 아니요. 근데 이제 그 문화일보 엠브레인 조사도 한 그렇죠, 2% 맞아요. 차이밖에 네, 안 네, 나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이 전화 면접 여론조사가 네. 맞다면 사실은 지금 초박빙이라고 봐야 되는 맞아요. 거죠. 네. 초박빙일 때 단일화를 안 한다? 단일화를 안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이 여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의 지지층의 그 결합도, 견고도, 충성심 이걸로 봤을 때 과연 그 여권 쪽을 야권이 이길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쉽지 않은 길이다. 네.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꼭 대선의 승패를 떠나서 대선 이기고 나서도 180석의 거여, 현재의 거여, 이 사람들을 상대로 윤석열 후보가 과연 혼자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최소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 안철수 도움도 없어. 홍준표도 없어. 뭐 김종인도 없어.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윤핵관 데리고 한다고?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불식시키는 큰 수단 하나가 단일화예요. 근데 그걸 과연 이 사람이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럼 윤핵관들의 판단 착오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대다수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 이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뭐 남은 이슈는 단일화다. 뭐 네. 그 얘기는 네, 뭐 네.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대 대선에서 이제 보면 단일화를 했는데도 진 경우가 사실 2012년 대선 때 뭐 단일화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이상하게 됐죠. 뭐.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뭐 단일 후보로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네.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후보한테 졌지 않습니까? 3% 이제 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후보로 이제 단일 후보가 되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보수층들이 총결집을 거기도 사실상 단일화 했어요. 네. 그때 그 선진당인가요? 거기가 다 글로 뭉쳤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대선에서 보수 진보가 완전히 하나로 딱 1대1로 싸워서 이긴 싸운 대선이 그때였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뭐 그거 이외의 대선은 사실 단일화 이슈가 당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죠. 큰 영향을 큰 미쳤죠, 영향을 사실은. 줬죠. 네. 그래서 이 단일화를 한쪽이 이겼고 안 한쪽은 졌다. 졌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1987년 대선 때 양김 씨가 분열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엔 2017년 대선에 홍준표 안철수, 또 유승민, 네, 유승민 뭐 다. 근데 합치면은 나중에 보니까 합치니까 더 많았잖아요. 더 많은 네. 숫자였다. 그러면은 이게 단일화의 필요성의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단일화가 안 안 됐을 했다. 경우는 진 경우가 거의 100%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모든 요소들이 다 의미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뭐 정책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도대체. 근데 예. 역대 대선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네. 나중에 가면 네. 세력을 어떻게 합치느냐, 그렇죠. 깨지느냐 이거 갖고 결국 승부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깨알 같은 그런 뭐 네. 공약들 뭐 여러 아, 가지 그래. 것들이 그쵸. 결국은 뭔가 새를 불려서 네. 단일화에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드는데. 근데 하여튼 단일화에서 지금 궁금한 거는 자 안철수가 단일화에 받아들이냐 이건데 안철수가 받아들이려면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래야겠죠. 흐름으로 보면 네, 네. 그 점점 차이가 이 좁혀져서 지금은 안철수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또 윤석열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이 깨지고 네. 안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을 때 문재인 후보
그러다 지지율이 원래는 높았죠. 다자대결에서 높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제 단일화 협상에서의 그 주도권을 뺏겼는데 네. 그때 그 사퇴한 시점에 그 지지율이 이 문재인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24%, 이제 안철수 후보가 20%였어요. 네. 겨우 4% 차이에서 네. 이거를 못 견디고 이제 이 파토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다자대결에서 보면 거의 30%나 네. 20, 30% 이상 차이가 네. 남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화의 지금 핵심 변수는 계속 살아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사실 안철수 후보도 뭐 이게 다자대결에서는 3등밖에 못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네. 모를 리가 없고. 근데 단일화를 해서 단일 후보가 되면 가능성이 뭐 상당히 커진다. 그렇죠. 근데 과연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보장할 수 없는 네. 거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그러니까요. 그 협의를 네. 한다든지 그러면서 사실 3등을 하면서 이 정치판에서 이제 영원히 퇴출을 당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좀 피하는 어떤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과거 단일화가 all or nothing 게임이라 그러면 지금 단일화는 사실은 6대4, 7대3 네. 게임이면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지만 DJP 연대, 그렇죠. DJP 딱 그게. 연합을 그때 그 JP 지지율이 4%였어요. 네. 4%밖에 안 됐는데 30%를 30% 줬잖아요. 넘는 그렇죠. 아니, 지지율이 30%가 넘는 DJ가 합쳐졌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분은 30%를 줬죠. 줬잖아요. 그래서 DJP 연대가 상당히 유용한 모델로 야권 연대의 그 모델에서 좀 참고를 네.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단일화라고 네. 하는 거는. 예, 예. 뭐 결국 어떤 얘기를 해도 또 단일화로 돌아가는 여론을 좀 약간 뜯어봐도 결국에 가서는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렇죠. 답이 되는 약간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까지도 안철수한테 단일화 얘기를 하는 이런 네. 상황이 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3월 9일이 이제 대선까지 아마 네. 물론 그 전에 단일화가 되면 그 얘기가 좀 다른 국면으로 가겠지만 결국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그렇고 이제 이 여러 단일화가 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시작하기 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3주일 전에 됐거든요. 네. 대부분에. 근데 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아마 투표용지 찍기 전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 갈 거 다 만약에 단일화 네, 네, 네. 하면 그래서 끝까지 단일화 얘기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네. 아니냐에 따라 대선 판도도 훅훅훅훅 바뀔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군요. 예,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